떨어지는 낙엽이 좀 처량해 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성대 뉴스 썰기 한번 썰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중세시대에 예. 카노사의 굴욕 있잖아요. 네네. 그 왕이 교황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만 한 것처럼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서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자, 윤석열 후보의 카노사 굴욕. 카노사의 굴욕이라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건 세계사고 저희는 정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선을 얘기할 때도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조망을 해야 된다. 특히 그 야권의 상황을 알려면 이제 그 중세시대의 역사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카노사의 굴욕 세계사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세계사 능력 검정시험 2018년에 열렸 제4회 7번 문제입니다. 자,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가 5번까지 있네요. 자, 앵커, 강앵커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이 뭐겠습니까? 정답은요. 이성대 기자가 공개해 주시죠. 네, 카노사의 굴욕. 정답은 4번이죠.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파문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권이 왕권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왕이 찾아가서 성 밖에서, 카노사 성 밖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핀 끝에 사면, 용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반대, 한 300년 있다가는 그 반대로 왕권이 세지는 거를 뭐 아비뇽 누수라고 많이 배웠죠. 카노사 굴욕, 아비뇽 누수. 상당히 그 주입식 교육의 정말 대표적인 건데. 오늘 약간 복장도 뭔가 선생님 같고 조금.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야권 쪽 평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성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권에서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네, 오늘 뭐 이성대 선생님의 차이나 클래스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윤 후보를 무릎 꿇리는 사람은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불발됐지만 언젠가는 윤 후보가 삼고 초려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 구도를 전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윤석열 후보가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다시 손을 잡을지 여부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지지율 여부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될 거라. 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의 만평입니다. 만약에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위에처럼 올라간다면 뭐 할배, 여기서 할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할배 없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 어른을 몰라뵀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붙어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연내에 역전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역전이 된다. 그럼 이제 현재 선대위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준석 대표도 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상황이 좋으면은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후보 옆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그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과 그 영역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은 후보나 아니면 대표가 엎드리는 모양새로 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 대표가 다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면 프리미엄 값을 얹어서 더 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야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손잡지 않는 건 결국엔 손해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불발되면서 이른바 친 김종인 세력들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려고 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류하려고 하다가 주저한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네. 김종인 불발에 윤희숙, 금태섭도 제외됐다. 조국 흑서의 권경혜 전 그 변호사도 지금 뭐 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합류할 명분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분석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경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좀 상징적인 분들 김종인 위원장하고 세트였거든요. 아하. 김종인 위원장이 못 가니까 네. 이분들도 그럼 나 안 갈래 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한 분이 안 옴으로써 지금 여러 명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잠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선택을 하게 된다면 윤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없이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영입 논란이 있을 때 그 핵심 변수로 지목됐던 게 바로 김병준 현재 상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김병준 위원장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자, 원톱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부담스럽다, 특히 거북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영입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드릴 말이 없다라고 한 두세 번 정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을 말씀이 없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는 끝나도 정말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 카노사의 굴욕이 될지 아빈용의 유수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